안녕하세요. 곽시장입니다. 7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 0.6%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그래도 코스닥이 0.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했고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코스피 흐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부진했던 하루였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개별 종목 중에서 최소한 보합 정도만 보여주었어도 오늘 시장에서 크게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반도체 흐름이 부진했고 반대로 카카오와 네이버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언택트 관련 종목들 작년과 같이 유사한 모습이 나왔고 또 카카오와 네이버를 제외한다면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은 삼성 SDI도 유일하게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보더라도 참 오늘 좋지 못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오늘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역시 시젠을 보시면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연기금도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비교적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좋은 이슈와 다르게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이 많은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의 대부분이 오늘 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는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1000억 가까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주체를 보더라도 오늘 대부분의 기관 주체들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거의 흐름하고는 조금의 차이점이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도 오늘 카카오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기관과 외국인이 큰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또 기관의 주체들이 대부분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삼성 SDI는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여기 개인만 제외한다면 정말 대부분이 빨간색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LNF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언택트 대장주라고 분류가 되는 카카오, 네이버를 매수했고 또 LG화학, 삼성 SDI, LNF, 첨보, SKC, 포스코케미칼, SKIE 테크놀로지 굉장히 다양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기, SKI 테크놀로지, 첨보, LG이노텍, 네이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오늘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날 휴장을 했었고 어제 화요일 시장이 이번 주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를 보시면 0.2% 하락이 나왔고 여전히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은 0.2%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었고 현재 위치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이 나왔고 고점 부근에서 조금은 나스닥과 달리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 자체를 봤을 때는 S&P 500, 나스닥, 다우지수 모두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오늘 국내 시장은 좋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미국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일본 니케이는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차트 흐름만 보더라도 확실히 미국 시장하고 달리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과 달리 일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올림픽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사회 전반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시장을 보면 현재 0.3%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 오늘 상해지수는 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게 썩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어제 미국 3대 지수, 다우지수는 조금 부진했지만 그래도 나스닥과 S&P 500이 견조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아시아 시장이 좋지 못했고, 또 국내만의 변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200명까지 크게 폭증하면서 이런 부분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확진자 수 증가,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정말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계속 확진자 수의 수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지금이 작년 3월 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내성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 증가가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 코스피 시장을 계속해서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는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지금 촬영 시점에 0.6%의 지수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흐름 자체는 저는 이 코로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굉장히 공포심을 자극시킬 수가 있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작년 3월처럼 코로나가 막 발병했던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리스크로 끝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시장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 시장의 흐름, 즉 전체 시장의 흐름을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시장의 흐름이겠죠. 아무리 국내 시장이 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시가총액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부러져 버리게 된다면 국내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변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미국 시장이 견조하고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저는 항상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난 5월달에 정말 강했던 소비 관련주들, 음식료 관련주라든지 또 의류, 여행, 화장품, 이런 업종들은 부진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하락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면 조금은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것이 조금만 하락이 나와도 공포감이 커질 수가 있고, 이번엔 다르겠지,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금만 하락하고 또 대외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주식을 던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IMF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3월을 저점으로 해서 시장은 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큰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항상 시장은 큰 그림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봤을 때는 다소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것,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은 코인이 아니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찾기가 힘든데 주식이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근거, 이런 근거를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보면서 버틸지 말지 근거를 삼을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은데 코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다면 조금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항상 화이팅 하시면서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은 공포를 이겨내고 지루한 기간을 이겨낸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달 미국 FOMC가 끝났고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리스크가 며칠 정도 시장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연준 의장이 이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조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연준 의장 말대로 그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월 발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 실제 예측치와 부합을 하던가 혹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3일, 아마도 현지 시각이니까 국내에는 7월 14일 날 어떤 결과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최근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재료인 것 같으니까 한번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다들 실적 발표 보셨을 거예요. 금융정보업체 FM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2조 5천억이 나왔고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촬영 시점에 0.7%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 추정치를 1조 원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양심이 있었다면 보합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많이 화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흐름만 봤을 때는 실적하고 주가는 큰 연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항상 실적은 주가와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봤을 때는 디커플링, 조금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8만원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작년과 달리 증가한 실적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많이 나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주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은 개인들이 털고 나가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털고 나간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또 주가를 올려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대형주, 성장주를 바라볼 때는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항상 주가를 예측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삼성 SDI하고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약간은 소수의 종목에 대해서 반등 시점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다양한 종목들로 예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 SDI도 10개월 선이죠. 월봉상을 봤을 때 이 10개월 선에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여기 10개월 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 최근에 조금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10개월 선 부근에서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 모비스는 또 최근에 다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10개월 선을 봤을 때 주가가 저점을 딛고 반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보면 여기 10개월 선이죠. 5월 달에 한 차례 10개월 선 밑으로 주가가 빠졌지만 이 10개월 선을 지지해주면서 6월 달과 7월 달에 양봉과 함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도 작년 9월 달에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정확하게 10개월 선을 기점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왔고 최근 5월 달에도 여기 10개월 선을 기점으로 주가에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 LG이노텍도 작년부터 보시면 이때는 제가 제외할게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왜곡이 있었고 그 때문에 제가 제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작년 말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10개월 선. 여기 10개월 선을 지지하고 주가에 반등이 나왔고 최근 3개월 전에도 주가가 크게 10개월 선까지 밀렸지만 다시 반등해주면서 지금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종목과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100%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목, 사례, 현상들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100% 확실하다고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개월 선을 참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성장주 중심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 10개월 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실적과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면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주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여기 10개월 선 정말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목들은 10개월 선까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기간 조정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가격 조정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밑에서 떠받치는 힘,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어쩌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장주들의 흐름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그 시점을 유추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